문제 1번. y는 x제곱을 움직이는 점 a가 있고 그 a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t제곱,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시각 t일 때 tt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점 a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 L1, 그리고 L1과 수직이고 다시 그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L2, 그리고 접점 B 라고 할 때 원점 O이고 다음 흐름에 답하라. t는 0보다 크다라 조건되어 있고, 두 접선 L1과 L2의 교점을 C라고 하자. 이 교점 C, 1과 2 사이에서 t가 움직일 때 그때마다 움직이는 점 C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점 C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점 C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점 C의 좌표를 구해야지. 그러려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니까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L1과 L2의 방정식을 구해주지. 그러니까 L1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건 뭐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 tt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2t지. y는 2t,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따라서 y는 2tx 빼기 t제곱이야, 이렇게. 이며 그 L2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L2의 기울기를,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 수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므로 점 B의 좌표가 나오지. B의 좌표, B의 x좌표는 기울기가 2x니까 가 마이너스 2t분의 1에서 마이너스 4t분의 1이야 라고 결정이 되고, 따라서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4t분의 1 그리고 제곱 16t제곱분의 1. 따라서 L2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그리고 x 더하기 4t분의 1 더하기 16t제곱분의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t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8t제곱분의 1 플러스 16t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t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다. 이제 점 C의 좌표를 구할 거니까, 따라서 점 교점, 점 C의 x좌표는,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 교점의 좌표니까 2tx 빼기 t제곱이 마이너스 2t분의 1x 마이너스 16t 제곱분의 1, 이 방정식에서 이제 풀어줘야지. 2t 더하기 2t분의 1의 x가 t제곱 빼기 16t 제곱분의 1 이렇게. 따라서 x는 통분하면 2t분의 4t제곱 더하기 1 분의, 이것도 통분해서 16t 제곱분의 16t 4제곱 빼기 1, 16t 4제곱 빼기 1이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겠네. 4t 제곱 빼기 1과 4t 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지워지고, 따라서 x는 2t도 약분하고 4t 제곱 더하기 1 약분되니까 8t분의 4t 제곱 빼기 1. 또한 y의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y는 이때 y좌표는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t에다가 이거 곱한 8t분의 4t 제곱 빼기 1 빼기 t제곱. 그러면 t제곱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나? t제곱 빼기 4분의 1 빼기 t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 우리는 그래서 점 C의 좌표를 구했다. 따라서 점 C의 좌표는 x좌표가 8t분의 4t제곱 빼기 1,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다. 이때 점 C가 움직인 거리 S는 하고, S는, 따라서 S는 1부터 2까지 루트에 t에 대해서 접근을 할 건데 도함수들을 제곱한 것을 접근하는 거니까 8t분의 4t 제곱 빼기 1의 도함수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도함수의 제곱 이것이고, 근데 어차피 값은 0이니까 따라서 루트에 8t분의 4t 제곱 빼기 1의 이게 2분의 t 빼기 8t분의 1이니까 따라서 그것의 도함수는 2분의 1 더하기 8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는데, 따라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은 2분의 1 더하기 8t 제곱분의 1의 제곱 더하기 0이니까 이거네. 그냥 dt 1부터 2까지 양수니까 2분의 1 더하기 8t 제곱분의 1 dt, 따라서 2분의 1t 빼기 마이너스 8t분의 1, 본래대로 이제 돌아오는 거지. 1부터 2까지 따라서 2 빼기 1 빼기 16분의 1 빼기 8분의 1, 따라서 2분의 1 빼기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16분의 9, 따라서 S는 16분의 9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네. 2번,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시각 T에서 두 삼각형 그때 A, O, P와 A, B, C의 넓이의 B를 ST라고 할 때 ST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인데, 당장 A, O, P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구해지지. 문제는 이제 A, B, C 이건데, 우리는 A의 좌표도 알고 있고 B의 좌표도 알고 있고 C의 좌표도 구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길이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고, 따라서 넓이가 식이 간결하고 복잡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극한값도 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밀고 가보자고. 일단 당장 점 P의 좌표가 T와 0이니까 삼각형 AOP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T 그리고 높이가 T제곱 인 2분의 1 T 세제곱이고, 그리고 이미 1에서 또한 이렇게 1에서 점 B의 좌표와 C의 좌표를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1에서 구한 점 B와 C의 좌표가 하고 그것이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점 B의 좌표가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4t분의 1 그리고 16t제곱분의 1 이렇게 되었고, C의 좌표가 X좌표가 8t분의 4t제곱 빼기 1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었단 말이지. 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A, C하고 B의 길이를 실제로 구해 가장 분명한 과정을 놔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A, C의 길이는 T제곱과 이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에 T에서 이 값을 뺀 T 빼기 8T분의 4T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에서 이 값을 뺀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하자고. 이 식이 T 빼기 2분의 1T 그러니까 2분의 1T 더하기 8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이게 어차피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차가 드러나게만 정리가 되면 되니까 이걸 다 풀어야 될 것 같아. t의 제곱 나오고, 그리고 t제곱이 여기서 2분의 1 t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4분의 1 t제곱이 나오니까 4분의 3 t제곱 이 정도 식은 좀 올바르게 써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지. 상수항이
16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 상수항이 8분의 1이 나오는데 8분의 1. 8분의 1과 16분의 1 더한 16분의 3. 거기에다가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 그러니까 64t 제곱분의 1. 이렇게. 따라서 AC의 길이는 이거다. 또한 그리고 BC의 길이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BC. BC의 길이도 잡아준다면 B하고 C 이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면은 마이너스 4t분의 1 마이너스 8t분의 4t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16t 제곱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이걸 해줘야지.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로 정리를 하자고. 일단 첫 번째 항에서 역시 2분의 t가 보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t분의 1이 있고 플러스 8t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t분의 1이 보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8t분의 1, 결국 2분의 t 플러스 8t분의 1 이렇게 되네. 더하기 16t 제곱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그래서 루트에 이 경우에는 4분의 t제곱이 차수가 제일 높고 4분의 1t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여기서 나오지. 상수항이 8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16분의 1이 있으니까 16분의 3. 그리고 t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게 64t제곱분의 1이 나오고, 여기에서 256 아니다. 이렇게 곱한 오케이 32t제곱분의 1이 나와서 64분의 3 64t제곱분의 3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거 256t 4제곱분의 1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AC와 BC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2분의 1에다가 루트의 이거 t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t 제곱 더하기 16분의 3 더하기 64t 제곱분의 1, 그리고 루트에 4분의 1t 제곱 더하기 16분의 3 더하기 64t 제곱분의 1 더하기 256t 4제곱분의 1. 아무래도 t 4제곱하고 t제곱을 묶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2분의 1 t제곱 꺼내고 t를 꺼내면 t 세제곱의 루트, 그럼 1 더하기 4t 제곱분의 3 16t 4제곱분의 3 그리고 64t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루트 4분의 1 더하기 16t 제곱분의 3 64t 4제곱분의 1 그리고 256t 6제곱분의 1. 따라서 ST ABC가 이렇고, 그리고 AOP가 2분의 1 t 세제곱이니까 2분의 1 t 세제곱으로 이 값을 나눠주면 이 루트 부분에 해당하는 값밖에 안 남네. ST는 그거 1 더하기 4t 제곱분의 3 쓰기만 하면 이제 답이 점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써주자고. 또 루트에 그거 4제곱분의 1 더하기 256t 6제곱분의 1. 따라서 이제 결론을 바로 내리면 될 것 같아.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st의 극한값은 여기서 1로 수렴하고 루트 4분의 1로 수렴하니까 루트 1 곱하기 루트 4분의 1인 2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여기서 식을 옮겨 적을 때 잘못 옮겨 적었네. 여기 3이 있는데 그걸 1로 잘못 옮겨 적었고 이 값들이 전부 다 3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답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식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틀리면 감점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잘못 봐서 이거를 전부 1로 바꿔서 잘못 썼네. 3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문제 2번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함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지자. 개는 상수고
1번에 0보다 큰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표로 나타내라. 일단 간단하게 나타내보시.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x분의 1에서 y 프라임은 1 빼기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x제곱분의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므로 0보다 큰 범위에서의 y는 x 더하기 x분의 1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표는 다음과 같다. 표는 다음과 같다. 음과 같다. 라고 이제 표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x, y, 프라임, y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0이 있으면 그때는 정의가 안되고 둘 다 지금 1일 때지. 그때 0이고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네. 0하고 1 사이에서는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네. 1보다 클 때는 양수고. 따라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좀 적당히 옆에다 써주고 x를 0 마이너스로 0 플러스로 보낼 때 y의 극한값은 무한대고 또 x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낼 때 y의 극한값 역시 무한대다. 표는 다음과 같다. 근데 이 표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상 그래프를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림까지 적당히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고. 따라서 y는 x 더하기 x분의 1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역시 다음과 같다 정도로 0보다 큰 범위에서 x가 1일 때 2라는 극소값을 갖고 그리고 감소하면서 무한대로 하나씩 커지고 그리고 이쪽도 오른쪽도 하나씩 무한대로 커지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적당히 그림을 그려주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하여 상수 k가 양수일 때 그때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 그러니까 두 함수와 fx와 gx가 이렇게 생겼고 이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을 보여라.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하면서 fx는 gx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겠지. 을 풀면 그래서 이제 풀어본다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따지는 거지. 두 함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분의 1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x분의 1 에서 정리를 우린 그렇게 할 거니까 모형을 이렇게 보면 바로 떠올라지는 게 있으니까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x 빼기 x분의 1 빼기에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빼기 k는 0 이렇게 물론 이 식을 x 더하기 x분의 1이 완전 제곱 빼기 2라고 쓸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우린 여기까지 갈 거고 그래서 x를 구하는 게 x를 구해서 몇 개의 서로 다른 x가 있는가 그걸 따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x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해주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4k. 그런데 여기서 k가 0보다 크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9 더하기 4k는 이 값은 k가 0일 때는 2인데 0보다 크니까 2보다 큰 값이고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4k는 역시 k가 0보다 크니까 3보다 큰 값을 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네. 따라서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를 하고 있겠으니까 x가 0보다 크므로 x 더하기 x분의 1 또한 0보다 크고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은 될 수 없겠지. 2분의 1 더하기 루트의 9 더하기 4k와 같은 2보다 큰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는가 이제 그 얘기고 그러면 당장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그 함수 값이 2보다 큰 어떤 값이 되는 그 x가 몇 개 있는가 라고 우리 얘기해 보고 있고 당장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라고 한 편 이렇게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x 더하기 x분의 1은 한없이 커지고 무한대이고, 그리고 x가 1일 때 x 더하기 x분의 1은 2이고, 한편 또 x 더하기 x분의 1은 그 함수가 0과 1 이 구간에서 감소함으로, 그 세 개를 다 써준 거지. 왼쪽 한없이 크다, 그리고 2까지 내려간다,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그럼 내려오면서 그 함수 값이 이 값이 되는 x가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만 써주면 인정이 되는 상황이겠지. 이므로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의 9 더하기 4k가 되는 인 x가 구간 0과 1에 한 개 존재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도 마저 그렇게 풀어 써주어서 결론을 내리자고.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더하기 x분의 1이 한없이 커지고 무한대이고, 또 x가 1일 때 x 더하기 x분의 1이 2이며, 그 함수 y는 x 더하기 x분의 1이 1보다 큰 구간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서 증가함으로, 그러므로 역시 그 등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 있는 거지.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9 더하기 4k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 한 개 존재한다. 그럼 이제 그 두 개가 찾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려주자고. 따라서 y는 fx와 y는 g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럼 되지 않을까. 이건 1에서 구한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을 sk라고 하자. 1에서 구한 두 교점의 x좌표는 그런데 1에서부터 이렇게 두 교점의 x좌표는 두 교점의 x좌표, 그 방정식의 두 실근이지. 방정식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의 9 빼기 4k 이거였어. 루트 9 더하기 4k 이거였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두 실근이므로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두 개의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서 만들 수가 있겠네. 양변에 x를 곱해서 x제곱 빼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의 9 더하기 4k의 x 더하기 1은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얘기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바로 이 값이고 2분의 1 더하기 루트의 9 더하기 4k,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1이지. 1.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우리는 k에 대한 식으로 이제는 나타낼 준비를 다 했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니까, 그러니까 이 값의 제곱 2분의 1 더하기 루트의 9 더하기 4k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4.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그게 이제 sk니까 sk가 구해진 거지.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2루트 9 더하기 4k 그리고 더하기 9 더하기 4k 빼기 4, 따라서 4분의로 통분할까? 그냥 다 풀어 헤쳐주면 k가 나오고, 그리고 4분의 10이 있으니까 2분의 5, 2분의 5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 루트 9 더하기 4k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4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 따라서 sk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는 먼저 얘기할 수가 있네. 이것이 SK다 라고 SK를 구했고, 그때 닫힌 구간 4부터 10까지 그 구간의 임의점 X에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6sk인 입체 도형의 부피 따라서 하면서 입체 도형의 부피는 하고 단면의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단면의 넓이를 그 구간 4부터 10까지 구간에서 적분해 주면 되겠지. 4부터 10까지 단면의 넓이가 6sx 6sx dx 4부터 10까지 6 곱하기, 그런데 sx가 이거 k자리 x를 대입한 x 더하기 2분의 1 루트 9 더하기 4x 빼기 2분의 3 dx 이것이고, 따라서 4부터 10까지 정리를 좀 해주면 6x 더하기 3 루트 9 더하기 4x 그리고 빼기 9 이렇게 되겠네.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6x니까 3x제곱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더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의 9 더하기 4x를 적분해주게 되면 이게 3분의 2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4x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부정적분이 구해진 것이고, 그리고 빼기 9x 4, 10 이 계산만 성공적으로 잘 해보면 될 것 같다. 따라서 3 곱하기 100 빼기 16 지금 84 더하기 이게 3 지워지고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10을 대입해주면 49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7의 세제곱 빼기 4 대입해주면은 25 5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빼기 9 곱하기 6 54 이것만 하면 되겠지. 3, 8에 24 3, 4, 12 252 더하기 7의 세제곱이 49에다가 7을 곱하면 7, 9, 63 4, 7에 28 343이고 여기서 5의 세제곱인 125를 빼는 거지. 빼주면 이게 얼마야? 218 정도가 되겠네. 218 맞지? 330 43 오케이. 따라서 218이 되고 그 값의 2분의 1 그럼 109 빼기 54 따라서 109에서 54를 빼주면 55가 되고 55를 더하니까 307 이다. 그러므로 그 부피는 307이다. 문제 3번인데 문제가 굉장히 길고 일단 문제를 읽고서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 일단은 상황을 좀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본다면 일단 이 문제는 확률의 문제이고 확률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은 항상 어떤 시행과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n 더하기 1개의 방을 n명이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시행은 총 몇 번이나 될까를 따질 때 이 문제의 뜻에 의해서 각각의 방마다 딱 한 번씩의 시행밖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방 1번 방에서 2개의 문 중에 어떤 하나의 문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갔으면 그러면 그 다음 학생은 방 2로 바로 가서 여기서 다시 또 시행을 하는 거지. 1번을 그냥 통과하고. 그러니까 한 번 시행이 이루어진 방은 그 다음 학생은 그냥 통과한다라는 규칙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게 먼저 출발한 학생이 방 I의 출구로 운동장에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에 출발한 학생은 I 방까지는 그냥 통과해서 I 더하기 1번 그 다음 번 방으로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I번 방에서 뭔가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어. 그러니까 I 더하기 1번 방부터 바로 또 그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 하나당 한 번의 시행이 이루어져. 그 한 번의 시행으로 통과하냐 아니면 운동장으로 나오느냐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총 n 더하기 1개의 방이 있으면 가장 마지막 방은 시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그냥 통과하는 방이기 때문에 n개의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가느냐 그 다음 방으로 가느냐에 대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시행의 결과로 누군가가 가령 1번 학생이 그렇게 잘 선택해서 1번에서 2번 방으로 3번 방으로 해서 n 더하기 1번째 방까지 무사히 끝까지 갔다라고 하자. 그럴 확률은 모두 n번을 시행하고 각각의 시행마다 그 다음 방으로 옮겨갈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n번의 시행을 거쳐서 끝까지 갈 확률은 2분의 1의 n제곱이 될 텐데, 이 2분의 1의 n제곱의 확률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일단 1번 학생이 2분의 1의 n제곱의 확률로 n 더하기 1번째 방까지 갔어. 그러면 그 다음 학생은, 가령 여기 또 이제 그런 말이 나온다고, 먼저 출발한 학생이 가장 마지막 방에 도착하게 되면 그 다음 학생은 항상 가장 마지막 방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번 학생이 n 더하기 1번째 방까지 가서 상품을 받게 되면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저절로 상품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확률로 결정이 되어지는 숫자는 상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살짝 생각하면 여기 n개의 n 더하기 1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 n명이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n명이 상품을 다 받겠지. 1번 학생이 그냥 끝까지 갔다면. 그런데 n명이 아니고 2n명이 참가했다. 그래도 2n명이 다 받는 거야. 3n명이 참가했다. 그럼 3n명이 다 받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몇 명이 참가했냐에 따라 가지고 상품을 받는 그 사람의 학생의 수는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 2분의 1의 n제곱의 확률로 처음 학생이 이걸 무사히 통과했냐 통과하지 않았냐가 결정해주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이 2분의 1의 n제곱의 확률로 처음 학생이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때 몇 명의 학생이 상품을 받았다가 아니고 몇 명의 학생이 떨어졌다, 이 상황이야. 1번 학생이 끝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하든 실패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모두 다 상품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학생이 2분의 1의 n제곱의 확률로 끝까지 갔다 때문에 결정되는 숫자는 상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0이다 라는 이 숫자가 결정이 돼. 1번 학생이 만약에 방 1번에서 그만 운동장으로 나와서 그 1번 학생이 실패했고, 그럼 2번 학생이 방 2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끝까지 갔어. 그래서 성공했어. 그럼 1번 학생이 실패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리고 2번 학생이 방 2번부터 해가지고 방 n번까지 n-1번의 시행을 거쳐서 다 성공했어. 그게 2분의 1의 n-1제곱의 확률로, 여전히 2분의 1의 n제곱의 확률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1번 학생이 실패한 경우거든. 그 1번 학생이 실패한 확률이, 실패하고 2번 학생이 모두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의 n제곱인데, 이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확률이 그럼 뭘 얘기하느냐 라고 할 때 역시 몇 명이 상품을 받았냐가 아니고 몇 명이 떨어졌냐야. 이거는 한 명이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인 거야. 그런데 그 1번 학생이 방 1번에서 잘못된 운동장으로 나가는 선택을 해가지고 상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2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가서 상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 그 확률은 그러면 2번 방까지는 일단은 가야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방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운동장으로 나가는 선택이 또 2분의 1을 곱해서 이만큼의 확률로 2번 방에서 나가게 돼. 그러면 그 다음 2번 학생은 3번 방부터 끝까지 2분의 1의 n-2제곱의 확률로 다 통과하면, 그러면 1번 학생만 2번 방에서 나와서 상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확률 또한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따져서 한 명이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은 그 한 명, 그러니까 1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1번 학생이 어느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그 다른 경우가 생기고, 그 각각의 경우가 모두 n가지가 있잖아. 그리고 그때의 그 전체 확률은 2분의 1의 n제곱을 항상 갖고, 그러니까 2분의 1의 n제곱의 확률이 모두 n번 더해져서 결국 n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만큼의 확률로 한 명이 상품을 못 받는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이 n개의 방 중에서 하나의 방을 고르는 것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에서 나왔냐 때문에 n가지가 된 거고, 그것은 n개의 방에서 나오게 되는 한 개의 방을 선택하는 경우만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n이라는 숫자는 nc1과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nc1의 nc1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만큼의 확률로 1번 학생만 상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 명이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럼 두 명이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1번 학생이 어디에선가 나와. 그러니까 방이 이와 같이 있는데 1번 학생이 1번 방에서 그만 운동장으로 나오는 문을 열었다. 그럼 2번 학생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방부터 시작할 텐데 또 어디에선가 또 나와. 그리고 3번 학생이 끝까지 가. 이게 두 명이 상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고 그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리고 가게 되는 경우 2분의 1이고 또 나오게 되는 경우 2분의 1이고 그리고 또 계속 앞으로 갈 확률이 각각이 2분의 1이어서 결국 n번의 시행에마다 각각마다 2분의 1이 나오고 그 2분의 1이 n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확률은 2분의 1이 n제곱이 돼. 그런데 그것은 1번 학생이 1번 방에서 나오고 2번 학생이 3번 방에서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n제곱인 거고 1번 학생이 1번에서 나오고 2번 학생이 2번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게 이 n개의 방 중에서 어떤 두 개의 방에서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왔는가 그 두 개의 방을 골라주는 경우만큼 많이 있을 거라고. 그 방법이 NC2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NC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만큼의 확률로 따라서 두 명이 상품을 못 받는다가 되는 거야. 결국 이 문제 상황은 n번의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 몇 번이나 운동장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숫자만큼 상품을 못 받는 학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실상 똑같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n번의 똑같은 시행을 반복했을 때 몇 번이나 운동장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느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포로 따진다면 이것은 이항분포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률로 따진다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다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야. 일단 문제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자고. 1번에 n이 7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7명이 참여하는 거고 방은 8개가 있는 거지. 이때 6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그러니까 6번째 학생이 상품을 받았대. 6번째 학생이 상품을 받았다는 얘기는 6번째 학생이 상품을 받으면 7번째 학생도 상품, 그 이외에는 다 상품을 받는 거니까 최소한 상품을 받은 학생이 2명 이상이 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상품을 못 받은 학생이 5명 이하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시행은 상품을 못 받는 학생이 몇 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행이기 때문에 6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못 받은 학생의 수, 이 못 받은 학생의 수를 X라고 한다면 X가 못 받은 학생이 5명 이하다. 이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6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가 5 이하일 때 그 말이고 3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지 못하였을 확률을 구하라. 3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지 못했으면 그 전에도 상품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상품을 못 받은 학생이 3명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구나 라고 그렇게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X라고 놓고 그 X에 대한 식을 만들었을 때 식이 깔끔하게 떨어지듯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1번의 경우에 우리는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지.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X라 하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얘기야.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이 5명 이하일 때 3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지 못했다.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이 3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고 이건 조건부 확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P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인 거야. 그런데 그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이야.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고 따라서 조건부 확률이 정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분모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쓸 것이고 분자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쓸 거지.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황을 살짝 정리를 할 거고. 근데 여기에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그런데 X가 R이 될 확률은 이렇게 가자고. 이건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이 R명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X가 R이 될 확률은 그런데 R이 될 확률은 그 7번의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거든. N이 7이니까 7번의 시행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가느냐, 운동장으로 나오느냐라는 그와 같은 시행을 7번 반복하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R번의 시행에서 운동장으로 나오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R명이 상품을 못 받는 거지. 그러면 그 7번의 시행 각각마다 매 시행마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운동장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 거라고. 그런 선택이 R번 이루어질 확률은 전체 7번 중에서 어떤 R번의 시행에서 그러니까 7CR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 R번의 시행에서 2분의 1의 R제곱의 확률로 운동장으로 나와야 되고 나머지 7 빼기 R번의 시행에서는 2분의 1의 7 빼기 R번의 확률로 그 다음 방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나온 학생이 모두 R명이 될 확률은 바로 이 값이 될 테고 그 값을 임으로 이렇게 여기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확률은 따라서 x가 1이 되고 2가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확률이야. 그러니까 R 자리에 1부터 6, 5까지 대입해서 다 더하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종종 풀듯이 그렇게 많은 경우라면 6건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이것은 1에서 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이 5명 이하일 확률은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이 6명보다 더 많을 확률을 1에서 뺀 값이니까 이 확률을 구할 거고 그래서 1에서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이 6명일 확률 그러니까 7CU 그리고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이 7명 전체일 확률 7C7 2분의 1의 7제곱 이것을 빼준 게 따라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지. 그 값이 따라서 1 빼기 7C6이 7이니까 7C7이 1 있고 그러니까 8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8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따라서 1 빼기 2의 7제곱 분의 8 이게 일부러 약분 안 하는 게 지워질 것 같아서 2의 7제곱 분의 2의 7제곱 128 빼기 8 하면 12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 분모에 들어갈 확률은 따라서 128분의 120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지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x가 3과 5 사이에 있을 확률이고 결국은 x가 3이거나 4이거나 5가 될 확률인데 그 확률은 7c3 그리고 2분의 1의 7제곱 그리고 7c4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되겠지. 7c5 2분의 1의 7제곱 7c3은 그런데 765 321 이거니까 35네. 35 더하기 7c4도 35겠지 그러면. 그리고 7c5가 7 곱하기 6 21 해서 21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따라서 그 확률은 70 91 91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이다. 이게 이제 그 분자에 들어갈 확률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하고 그 결과가 1번에 대해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의 7제곱 분의 120이니까 2의 7제곱 분의 120 분의 2의 7제곱 분의 9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120분의 91이다 라고 그렇게 1번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인데 2번도 그렇다면 n이 400일 때 상품을 받은 학생이 190명 이상일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건 A는 결국은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X라고 할 때 역시 뭐 다시 한번 써주고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X라 할 때에서 시작해야 이제 문자가 그 식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 상품을 받은 학생이 190명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상품을 받은 학생은 400명 중에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뺀 나머지가 상품을 받은 학생이니까 결국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는 상품을 받은 학생이 190명 이상이라는 얘기고 상품을 받은 학생은 400에서 X를 뺀 만큼이지 이 값이 1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제 그 얘기고 이것은 결국은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400에서 190을 뺀 210보다 그러니까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가 210 이하일 확률이 바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n이 그 400일 때 얘기지
그런데 n이 400일 때 그 x가 2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큰 숫자를 다룰 때에는 그 x가 따르는 분포를 우리가 이걸 모두 400번 시행하게 되는데, 매번 상품을 받지 못할 운동장으로 그러니까 나갈 선택을 할 확률이 2분의 1로 일정한 시행을 400번 반복하는 거야. 그 중에 몇 명이나 그런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그 x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를 테고, 이므로 x는 근사적으로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지. x는 평균이 200, 그리고 분산이 여기에 2분의 1을 또 곱한 10의 제곱 100을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 x가 2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따라서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야. z가 작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10분의 x-m 210 빼기 200. 결국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n이 400일 때. 이렇게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편 사건 B는 n이 72일 때 상품을 받은 학생이 K명 이상일 사건이야. 그러니까 역시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x라고 할 때 사건 B는 n이 72일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결국은 상품을 받은 학생의 수는 72명 전체 중에서 상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72 빼기 x명이 상품을 받을 텐데, 그 학생들이 K보다 그 숫자가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걸 구하라는 얘기이고, 결국은 X가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72 빼기 X보다 72 빼기 K보다 이 확률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X가 따르는 분포가 이제는 72번을 시행을 하는 거야. n이 72이니까 그 중에서 몇 번이나 그 운동장으로 나오는 선택을 했느냐, 이제 그 얘기고, 따라서 그 매번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이 2분의 1을 일정하기 때문에 역시 x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고, 역시 이 70이라는 숫자도 큰 숫자로 우리는 보는 거야. 그래서 x는 근사적으로 역시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거지. 평균이 36, 그리고 분산이 여기 2분의 1 곱한 18, 그러니까 3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x가 72 빼기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서 다시 표준화시켜서 z가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가겠다 이거지. 시그마분의 3루트 2분의 x-m, 72 빼기 k 빼기 36 해주면 36 빼기 k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다. 그런데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을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같으니까 이 값이 작거나 같다, Z가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3루트 2분의 36 빼기 K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건 표준 정규분포니까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보다 작으려면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이것은 1보다 3루트 2분의 36 빼기 K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결국은 K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잡게 되면 K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36 빼기 3루트 2보다, 그러니까 K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3루트 2가 이거 제곱하면 18이 되는 수니까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이 36 여기서 36 빼기 3루트 2는 3루트 2가 4와 5 사이에 있으니까 36에서 4와 5 사이에 있는 수를 빼주면 31과 32 사이에 있는 수지. 이므로 그것보다 K가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는 따라서 3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따라서 K가 가질 수 있는 K의 최대값은 31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지.